안녕하세요.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한 연구 때문에 정말 전 세계 의학계가 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리튬 오로테이트, LiO라고 하죠? 네네. 그게 알츠하이머 치료에 뭐랄까,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소식인데, 이게 사실 저렴한 보충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더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이 발견이 정확히 어떤 건지,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, 그리고 사실 또 왜 좀 신중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정말 주목할 만한 연구인데요. 사실 그동안 알츠하이머 연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뇌에 쌓이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아니면 타우 단백질 여기에 거의 집중했었죠. 네, 그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하버드 의대의 그 양크너 교수팀이 이게 10년 연구래요. 10년 연구를 통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가설을 내놨습니다. 바로 뇌 속의 리튬 결핍. 이게 알츠하이머 발병의 어떤 초기 원인일 수 있다. 이런 주장이에요. 리튬 결핍이요? 그 개념은 저도 좀 생소한데요. 그럼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 뇌를 보니까 리튬 수치가 정말 낮다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좀 눈여겨볼 점은 이미 치매가 진행된 분들 말고요. 그 전 단계, 그러니까 경도 인지장애, MCI라고 하죠. 이 환자들 뇌에서부터 벌써 리튬 농도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. 아, 초기 단계부터요. 네.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. 그동안 우리가 알츠하이머 주범으로 봤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있잖아요. 네, 당연히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죠. 근데 이게 약간 스펀지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. 뇌에 원래 자연적으로 있는 리튬을 이 플라크가 막 격리하고 붙잡아서 리튬이 제 역할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. 와, 그럼 아밀로이드 플라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플라크 때문에 리튬이 부족해지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. 이런 관점이네요. 그렇죠.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죠. 자료에서도 보니까 양크노 교수가 리튬을 비타민C나 철분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봐야 한다. 이렇게 강조했던데요. 맞습니다. 리튬이 뇌 기능 유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플라크 때문에 리튬이 부족해지면 뇌 염증이 막 늘어나고 신경세포 연결, 그 시냅스라고 하죠. 그게 손상되고 그러면서 알츠하이머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다.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이 지점에서 리튬 오르테이트, LiO가 해결책으로 딱 등장하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근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그 쥐실험 결과가 진짜 상당히 인상적이던데요. 구체적으로 어땠나요? 아, 네. 그 결과가 진짜 극적이었어요. 알츠하이머 모델 쥐한테 엘라이오를 투여했더니 뇌 속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평균 70%나 줄었고요. 70%요. 네. 심지어 일부 쥐는 플라크가 거의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대요. 그리고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양크너 교수가 직접 마치 시계를 되돌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. 이야, 진짜 놀라운 결과네요. 근데 제가 더 흥미롭게 본 건 기존의 조울증 치료제로 쓰던 리튬 있잖아요. 리튬 카보네이트. 네네. 그거에 비해서 훨씬 아주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봤다는 거.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연구팀도 그게 가장 고무적인 발견이다 이렇게 꼽았어요. 기존 리튬 카보네이트 치료 용량의 진짜 1000분의 1 수준. 정말 낮은 용량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. 1000분의 1이요? 와, 네. 그래서 연구팀은 아마도 이 LiO가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좀 덜 붙잡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더 적은 양으로도 뇌세포에 효과적으로 도달해서 작용하는 것 같다. 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만 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리튬 결핍이라는 어떤 질병의 근본 원인에 다가갈 수 있다. 이 가능성 자체가 정말 큰 의미네요. 네, 패러다임 전환일 수도 있죠. 만약에 이게 정말 사람한테서도 효과가 입증된다면 자료 보니까 10,000원 정도, 그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독성 부담도 적은 치료법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희망도 생기고요. 잠재력은 분명히 있죠. 근데 바로 이 지정에서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. 아, 그렇죠.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결과는 어디까지나 생쥐 실험이라는 거예요. 인간 대상으로는 안전성이나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. 연구를 한 얀크너 교수팀 스스로도 절대로 임의로 리튬 화합물 복용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. 맞아요. 그 점이 진짜 중요하네요. 왜냐하면 기존 리튬 제제만 해도 사실 부작용 유형이 꽤 있었잖아요.
뭐 신장이나 갑상선 문제 같은 거요. 네, 치료 범위도 좁고요. 조금만 넘어도 중독 위험이 있고. 그쵸. 그래서 의사 감독이 꼭 필요했는데 LIO 역시 뭐 안전하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특히 해외 직구 같은 걸로 구하는 제품들은 함량이나 순도 같은 것도 사실 좀 불분명할 수 있겠네요. 당연하죠.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된 건강식품도 아니고요. 네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좀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다. 이런 반응도 나와요. 예전에 그 스텝세포 논란 같은 거 기억나시죠? 네, 기억납니다. 그런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번 연구는 하버드 의대에서 10년 넘게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된 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섣부른 기대나 과도한 해석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. 인간 대상 임상시험은 이제 막 준비 단계고요. 실제 상용화까지는 빨라도 한 7년, 10년 그 이상 걸릴 겁니다. 그런데 벌써부터 한국에서는 사재기 가능성 얘기가 나온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게 건강보조식품 형태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싸니까 그렇죠. 접근성이 너무 좋죠. 네. 과거에 뭐 마스크 대란이나 특정 약품 품귀 현상 같은 게 또 반복될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가요. 근데 참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 이런 이슈에 묻히는 것도 좀 안타깝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더더욱 좀 차분하고 합리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. 이번 연구는 분명히 뇌 속 리튬 결핍이랑 알츠하이머 발병 사이에 뭔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단서를 줬고 LYO라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이 희망적인 소식 뒤에 숨어있는 불확실성, 또 위험성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봐야 하고요. 성급한 기대는 정말 금물입니다. 네,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인 것 같습니다. 희망은 갖되 섣부른 자가치료 시도나 뭐 사재기 같은 건 절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네요. 네, 꼭 그래야 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에 정말 뇌의 자연적인 리튬 수치가 나이가 들거나 뭐 병이 진행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면요. 그렇다면 우리가 인지 저하 징후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그냥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언젠가는 그냥 정기 혈액 검사로 리튬 수치를 확인하는 게 일상적인 뇌 건강 관리의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